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왔네요. 장중에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주면서 하락폭을 줄였죠. 그러면서 0.5%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1% 가까이 하락했다가 0.4% 하락 마무리 지었는데 양대 지수 모두 5일선을 지키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위에서는 매물 때문에 떨어졌지만 장중에 쳐 올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매수세의 힘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흐름 이 자체가 지금은 단기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렇게 상승 추세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장중에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왔을까? 잠시 살펴보면은요, 주변 증시 상황부터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증시 보면은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증시가 장중에는 3.2%까지 초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2.26%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장중에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현재 1.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중하권이라고 하죠. 홍콩 항생지수까지. 이 중하권의 하락이 눈에 띄죠. 낸시 펠로시,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에 대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너네 대만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우리 너네 그러면은 자꾸 문제 생긴다. 결국엔 중국에서 계속 압박을 줬었죠. 하지만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또 전투기를 띄웠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 중국, 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좀 어렵죠? 전쟁 위험에 또 도사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북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국, 중국 갈등까지 우려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하락폭이 좀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 문제 아니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많이 당해봤어. 뭐 그러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요, 단기 변동 요인, 즉 하루 이틀에 이렇게 차익 매물 혹은 위험 회피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요. 그 뒤에는 제자리 찾기 마련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또 있다면 또 모를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러한 흐름이 변동 요인, 단기 변동 요인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수급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외국인이 주식 매수를 3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거래소에서. 물론 코스닥은 1,000억 매도를 했고 선물은 2,700억 매도를 했지만 어제 매수한 거에 일부 매도가 나왔고, 여기 지속적으로 거래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 증시가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도 밀렸죠. 여기 보시면 10시 반경이요. 쭉 밀렸다가 12시 반쯤 저점 잡고 다시 낙폭의 반 정도를 회복하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에서도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형주 단을 먼저 보시면요, 삼성전자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삼성전자부터 보느냐? 하이닉스 보시죠. 0.6% 하락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0.6% 하락했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선물 매매와 더불어서 상승하면서 지수의 방어 역할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거래일수로 12일째 제자리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1%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즉 지수 완급 조절을 하고 시세는 다른 곳에서 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즉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목별로요. 상승 테마라든가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딱 버텨놓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 테마로 놓고 보면은요. 로봇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관련주로 SPG, 이 관련 부품 감속기라고 하죠.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고요. 유진 로봇 장중에는 급등했었어요. 8%까지. 그리고 로보티즈 장중에는 8% 급등했다가 6% 가까운 상승. 그리고 로보로보 12%까지 급등했다가 4.7%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테마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 명확해지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기관의 레포트, 이 로봇 관련 산업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어요. 무인 공장 도입하겠다. 향후 계획이다. 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SFA가 4.56% 상승했네요. 이상하죠? 자동화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산업 자동화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 도입을 하겠다라면 자동화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로 인해서 이 SFA, 바로 이 종목도 수혜 종목으로 일컬어지면서 상승했고요. 거래량을 돌파, 주가도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어제 이어서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에서는 대장주를 치고 나오면서 3.6%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현대중공업도 1% 가까운 상승세, 삼성중공업 0.3% 강세,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실적, 향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관의 레포트,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후팍 가격도 하락하면서 야, 이거 수익성이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추세 잘 돌려 세우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가벼운 종목이네요. 그런 점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선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주도 가능성 있는 종목군으로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7월 데이터, 판매 데이터가 나와서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자동차주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오늘 1%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여건, 이 기업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현대차도 0.2% 강보합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시면은요. 고공권 앞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 횡보 앞에 있었던 이 저항대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기아도 그렇고요. 앞에 여기에 있었던 이 저점대 거기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7월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반년, 1년 주문 예약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 앞으로 최소한 반년 이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 유럽, 물론 중국을 포함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에서는 현대차, 기아 그룹이 2위권이죠. 전기차 판매에서는요. 그런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군 역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위아는 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예, 현대 위아 탄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역시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다만 여기 앞에 있는 이 고점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주 역시 같은 맥락에 이런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 쉴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테마에서요. S51 오늘 3.6% 하락하면서 전 저점대를 깨네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정유주의 하락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라고 하죠. 이것이 하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래,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자꾸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하죠. 이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국제유가가 하락하니까 정유주는 당연히 하락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은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플러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죠. 예, 그 사업 분야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SK이노베이션을 오히려 S-오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고요. 오늘 잠시 비는 오지만 또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될 거라고 하죠. 증시에서도 핫한 랠리가 아직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